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아까 나가보니까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바람이 좀 찼어요. 그래서 그래도 숲 속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숲 속에는 뭐 연두빛 또 녹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의 색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점심시간에 밥 먹고 시간이 남거나 그러면 그 주변 이렇게 관찰하면서 바람도 느끼고 햇볕도 느끼고 또 자연도 보고 또 피어있는 꽃들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낮에는 태양이 진짜 뜨거워서 꽃들이 막 다 많이 타버렸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꽃들이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비 오고 바람 불어서. 네, 뭔가 벚꽃을 보는 기간도 생각보다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떨어진 느낌이었고 지금은 이제 철쭉꽃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철쭉꽃이랑 또 무슨 그 되게 조그만 새끼 손톱만한 이거보다 더 작은 이런 꽃들도 피어 있고 애기똥풀 애기똥풀 알아요? 노란 꽃인데 그거 이렇게 딱 꺾으면 하얀 진액 같은 거 있어요. 아무튼 그런 꽃들 여러 가지. 그리고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뭐 초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반팔 입을 것 같아요. 저는 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덥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산에 올라가거나 좀 움직이면 또 더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도 너무 추운 것보다는 조금 따뜻한 날씨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여러분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사찰 음식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찰 음식 만드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스님들이 되게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요리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오늘 만들어 봤는데 맛있었어요. 뭐 만들었냐면 저는 뭐 무전, 배추전 이렇게 따로따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배추전 좋아하세요? 배추 자체로도 달지만 그냥 부쳐놓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 배추전을 부쳐서 그 안에 무를 이렇게 채로 썰어가지고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저는 후추 넣었거든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 넣어서 그거를 속으로 만들고 말아서 김밥처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랑 도토리묵 좋아하세요? 저 도토리묵 좋아하는데 시장 할머니가 파시는 도토리묵이 있거든요. 그 묵을 사가지고 고민했어요. 이거를 간장을 만들어서 이걸 뿌려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며칠 전에 야채를 몇 가지 종류를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쌉싸름한 야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라서 간장이랑 저는 간장이 짜가지고 짠맛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랑 간장도 잘 안 쓰거든요. 거의 기본 양념에 매운 거는 좀 좋아해서 조금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그 불닭볶음 소스를 조금 곁들이면 더 맛있게 매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아니다. 그 간장을 그 엄마가 오이랑 양파랑 만든 장아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아찌 기본 간장이 좀 새콤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맛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간장을 쓰고 그 장아찌들도 몇 개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그 각종 채소들 자르고 묵이랑 이렇게 버무려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 쌉싸름한 채소들이 씹히기도 하고 장아찌의 새콤달콤함이 있어서 장아찌도 먹고 또 그 간장도 짜지 않으니까 전 제 입맛에는 좀 그 새콤달콤한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짠맛보다. 그래서 간장도 쓰면 뭐 스님들은 막 20년 넘은 간장, 40년 막 이런 간장이 있으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간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뭐 집에서 된장, 간장, 뭐 고추장 이런 거 담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스님들은 그런 만드시는 장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스님들끼리도 그렇게 잘 하시고 아니면 이제 신도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사찰 음식만 먹진 않잖아요. 뭐라고 할까? 뭐 조미료가 섞인 이런 음식도 한 번씩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0%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음, 좋아하는 음식들은 뭐 과일, 야채, 생선, 뭐 채소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근데 군것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과자랑 초콜릿, 사탕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쿠키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많이 먹진 않는데 막 입이 심심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저작 운동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그럴 때 먹는 것 같아요. 견과류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냥 군것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밥을 딱 한 그릇을 딱 그렇게 먹는 친구들은 군것질을 아예 안 하고 딱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량은 많지 않고 중간중간에 군것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딱 밥만 먹고 군것질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되게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랬어요. 딱 밥 한 그릇을 딱 먹고 군것질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뭐 양이 많지는 않은데 군것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달콤한 거, 디저트 같은 거 좋아하죠. 달콤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너무 단 건 그렇고 좀 적당하게 단 거. 뭐라고 할까? 약간 피곤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딱 달콤한 게 들어가면 약간 피곤함이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뭐 뭐라고 할까? 약간 저혈당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막 빈속에 움직이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토하거나 그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땐 또 빈혈도 심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도 건강 잘 챙기고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고 할까 우리가 그 달콤한 입맛이나 어떤 그런 유혹적인 음식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입맛에 입에서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과 또 몸에서 좋은 음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활동하고 이러려면 막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동안은 진짜 딱 채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밥 양도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은 좀 같이 먹어야 그 칼로리를 유지하는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양소적으로도 골고루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 음식으로 못 채우는 부분은 영양제를 먹어도 좋은데 그래도 음식으로 채울 수 있으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뭐 콜라겐이나 이런 거는 육류의 콜라겐보다 생선의 콜라겐이 피부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뭐 그런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효능 같은 거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생각이 나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습득하는 거. 그래서 뭔가 배움이 있는 그런 유튜브나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렇게 항상 말은 해줘도 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 뇌구조 자체가 이미 굳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인식의 틀이 나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어떤 더 좋은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나 스스로 생각이 넓어지고 내 사고도 깊어지는 건데 다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필요한 고집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딱 삶을 살아갈 때 딱 바른 길이다 이런 부분을 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지키려고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 않고 그런 거. 근데 이제 무례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거는 예전에 너무 많이 참았어요. 스트레스 받아도. 근데 지금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온 세상 내 나인데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좀 더 그렇게 무례한 부분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제가 받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늘 항의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부당함에 대해서 제가 되게 세게 말하니까 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조심하자 이런 마음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안 참거든요. 오늘도 조금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바지 벗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직구를 날려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무례하게 받는 걸 대우를 받는 걸 허용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깜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존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대로가 여러분이 다 받게 될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밝은 세상이라 현생에서 빨리빨리 받고 또 현생에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런 업보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고 나는 복을 짓는 말을 하고 있는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늘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런 친구들은 너무 많을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서 흩어지는 그런 사연들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나를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아주 오랫동안 어, 나를 사랑해준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가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그런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런 말은 아무리 쓴소리라고 하더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구나. 이거를 내가 유념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보여지는 면이랑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 못할 고민들이나 의무감이나 또는 혼자 죽고 싶어 했던 많은 나날들, 견디기 힘들었던 우울한 기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음, 그냥 누구한테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나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사 사람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너무 힘들다고, 버티기가 힘든 것 같다고, 너무 슬프다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오고 그랬는데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벗어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다 꺼내서 하세요. 그래야 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힘듦을 내 안에 꽁꽁 닫아놓고 그런 것들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도 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들, 아픈 시간들을 견뎠다면 그런 부분도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음,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게 많이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을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시기 질투가 더 앞서서 그 사람이 얼마큼 힘든지 그런 거는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저 사람이 좀 잘 되고 있고 나보다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만 몰입해가지고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마음 씀씀이가 저렇구나. 인격이 저 정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기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격이고 자기의 마음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로 나는 이 정도의 마음 그릇과 이 정도의 품격을 가졌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다 공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잘하고 계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을 알아듣고 이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남들 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스스로 선택할 삶이잖아요. 그런 게 재밌다면 그리고 그런 업을 계속 지어서 다음 생도 어변들로 꼬이고 늘 내 인생이 꼬이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도 친구들이 선택하는 삶이니까 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내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다음 생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저의 업이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늘 선업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늘 다른 사람한테 복된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좀 힘을 낼 수 있게 내가 네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네가 얼만큼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정말로 이해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어떤 유대감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날들을 좀 더 이겨내고, 아, 그래도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표현한 마음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깊은 관계, 이런 유대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로워하고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있어도 뭔가 다름이 느껴져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재밌고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불편한 자극들을 많이 주니까 뭐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이미 이제 너무 다르기도 하고 대화의 주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서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주변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모임에는 가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상에서 다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피곤한 만남들보다는 진짜로 깊은 나와 만나고 내가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쓰고 또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온 세상 사람들이랑 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적인 머리가 맨날 바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많이 쓰니까 쉽게 좀 피곤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그러면 또 충전이 되고 그렇긴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게 에너지 소모가 또 많잖아요. 신체적인 노동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쭉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너무 온 세상이 잠이다 보니까 진짜 그런 성교육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선 실천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방송국 놈들 진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아주 아기부터 막 그렇게 다 잠으로 시작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아이의 인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살도 안 돼서 열 몇 살 아니면은 진짜 유치원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서 그럴 때부터 막 잠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자라는 거니까 너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은 마음 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장과 심장이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로 막 너무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서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런 나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그런 설레임들이 있는 그런 풋풋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뭔가 누구를 만나면 그냥 뭔가 설레이는 첫사랑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랑할 땐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설레임이나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전에 잠, 뭐, 잠으로 시작한 이런 부분을 먼저 하니까 뭔가 어떤 그런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포르노 영상이나 이런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행위이고 어떤 선정적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더 지나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거나 그런 소리들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뇌가 자극적인 부분에 더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들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적인 방침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진짜 내가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낳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동물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지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낳은 그런 예쁜 아이들이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렇다면 기분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분을 먼저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근데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면 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엄마 아빠가 존중을 해줘야 감정에 대해서 존중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 아빠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아까도 어떤 젊고 예쁜 엄마가 있었는데 제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예쁘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기한테 그거 지지야 막 하면서 언성을 무슨 몇 데시벨리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꽤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마의 감정을 아이한테 화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투사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주눅 들잖아요. 나랑 제일 가까운 관계는 엄마인데 엄마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위축되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내가 무슨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엄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잘못된 행위나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막 다그치고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아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그냥 흙 만지고 이렇게 노는 건 그냥 그런 어떤 촉감을 통해서도 좋은 부분이잖아요. 씻으면 되잖아요. 뭐 들어가서 애들이 실컷 놀게 하고 샤워하면 되잖아요. 엄마랑 같이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아이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놀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아이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전에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어른들이 아이한테 얼마나 폭력적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팔을 막 엄청 세게 잡아당긴다던가 엄청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뭐라고 하거나 이럴 때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긴 하잖아요. 저도 막
7명 남자애 키울 때는 정말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지. 또 막 고집을 부리면 그런 부분도 다 꺾어야지. 막 다 그러니까 뭐 교육적인 부분과 또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자립심을 키운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고민을 하고 그런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키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정말로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나랑 만난 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아이가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나 아픔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 아이와 평생 있어주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나랑 만남으로 인해서 깊은 사랑을 교감을 하고 또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위로가 필요할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좀 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막상 친구들은 그런 그 깊이 있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단지 눈앞에 펼쳐진 현상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시기 질투하기에 너무 바빠요. 근데 시기 질투는 자기를 해쳐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 어떤 독소를 품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몸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또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뇌 회로 자체도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내니까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이런 뉴런의 연결들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얘 계속 더 뻗어나가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과 창의력들을 다 발휘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알츠하이머 이런 부분도 일찍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내 뇌세포도 다 손상시키고 내 건강도 잃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짜 병을 앓게 됐을 때도 내가 이 병을 반드시 나아야겠다. 나는 이 병이 완치되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완치되는 확률의 그 가능성을 높이는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진짜로 그 병을 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루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은 인연들에 대해서 자세히 글로 쓰고 늘 소망하고 그러면 뇌는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뇌가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어들을 이행을 하려고 늘 바쁘게 움직이고 또 자기 전에도 늘 그런 긍정적인 확언들, 목표들을 늘 이야기하고 자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잠재의식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좀 더 평온해지고, 또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풍요로워져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 그리고 건강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은 또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또 뭘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언제나 정신 건강, 마음의 아니 몸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자꾸 독을 주입하고 있는데 내 몸이 어떻게 건강해져? 늘 나한테 내가 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몸이 건강해져? 그래서 늘 나한테 나 스스로 내가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 대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하루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네 덕분에 잘 살았다고 이렇게 스스로한테 늘 칭찬해주고 감사해하고 이러면서 나의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들을 계속 알려줬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습관대로 관성의 법칙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이 선택한 삶이고 여러분이 책임질 삶이니까 어떤 삶을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해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삶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들, 이런 마음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자유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잠이니까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던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친구들이 재능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건 너무 고맙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세상에 아기였을 때부터 이미 세상에 있었지만 제가 몰라서 행복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부분을 사실대로 다 말을 하는 건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 뿐이지, 다 불편하거든요, 저한테는. 뭐 제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저한테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죽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살고 싶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고 큰 부분은 없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막 진짜 불편하거든요.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뭐 어딜 여행을 가도 다 뭐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막 엄청 무례했어요. 터미널에 앉아 있어도 산책을 가도 시장을 가도 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또 지켜야 되니까 어, 옆에 같이 가는 보디가드도 없고 오롯이 세상에 제가 혼자 이렇게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좋다. 그럼 내가 다 하자. 어차피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응원하고 지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냥 모르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음, 그냥 어차피 혼자 다 깨고 왔는데 뭐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하고 뭐 특별히 어떤 권력이나 재물에 이렇게 뭐 권력이나 재물 앞에 작아져서 저 자신을 움츠리거나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 뭐 어떤 지위에 있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상황에 있건 이런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사람의 인성, 됨됨이, 그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면과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떤 격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온전히 오픈하면서 다가오기는 어려워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솔직하게 다가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또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다가온 건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인연을 끊기도 했어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게 계속 나만 바르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바르게 살고 상대방도 바르게 살아야 이게 관계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데 상대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부분은 커트를 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건 그냥 둘 다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딱 단호하게 컷을 해주는 것도 나와 상대방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나누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서로서로가 편안한 상황, 편안한 입장일 될 때는 또 여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서로 마음에 여유가 없고
어떤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서로 지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성적인 뇌가 살아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왜냐면 저는 저 자체가 너무 초이성적인 사람이라 항상 이성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감정이었어요. 그냥 진짜 여러 인연들을 보내고 만나면서 많이 힘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사랑 같은 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온 세상이랑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왠지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80억 인구 중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만남에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방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또 항의하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해를 하고 저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기쁜 마음을 주니까. 근데 또 뭐 저랑 가까이 있지는 않잖아요. 제 옆에서 저를 챙겨준다거나 제가 챙겨준다거나 그런 입장은 안 되니까 다 멀리 있잖아요. 조금은 멀리 각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또 사람이 살면서는 그렇게 조금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만남들도 중요하지만 막 너무 지쳤을 때는 진짜 가까이에서 밥 먹고 시장 가고 산책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만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족처럼 살고 있으니까 또 계속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함께 살아갈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성추행 발언이나 그런 뭐 상대방이 정말로 불편함을 느낄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다가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다 두 개잖아요. 제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저는 좋은 일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표현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도 다 알아차리니까. 그래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다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진짜로 그 인성이 좋고 제가 좋아하는 면들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던가 그래도 좀 의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늘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가 좀 마음이 편해요. 그냥 뭐 요리가 궁금하거나 그런 것도 보긴 하는데 스님들도 정진하고 수행하고 이런 게 삶의 방향이긴 한데 스님들도 사람이라서 뭐 그런 투사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그런 가지고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근데 딱 알잖아요. 표현하는 거 보면 저 금방 알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도 잘 느껴지고 그냥 사람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타고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알아지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생이 그랬어요.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다 알아버린다고. 근데 뭐 저는 뭐 저의 어떤 부분을 다 알아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거리낄 게 없는 게 제가 숨겨놓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제가 실수한 것도 다 말하고 제가 뭔가 힘들게 살아서 상처받았던 부분들도 다 말했고 뭐 그래서 더 담아놓은 것도 없고 예전엔 자존심 너무 셌지만 자존심 부리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고집 부리지도 않고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그대로라서 저는 뭐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친구들이 제대로 저를 다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알려주고 글도 쓰고 그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글에는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를 잘 모르면서 그냥 너무 쉽게 말한다, 너무 가볍게 말한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 나를 알려는 노력도 안 했잖아.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어,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쉽게 말하는 건 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너의 인식으로 나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무례하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로 너무 많이 좋아해서 지켜주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전 그러면 또 막 나서서 넌 죽었어 이런 막 이러면서 해결사거든요. 넌 죽었다. 내가 너랑 끝까지 하자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들도 보면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 때문에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뭐 말을 함부로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혼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도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충분히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막 사생활이나 털고 또 아니라고 말을 해도 계속 하고 확 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버릴까 보다. 아무튼 본인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본인들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성추행 당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말이나 듣고 다니고 그러면 좋겠는가.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진짜로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그러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뭐 딸이나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진짜 뭐 이상한 변태 같은 그런 뭐 근친상간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의식 수준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내 몸에 대해서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뭐
자유롭게 사랑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가볍게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또 만나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가 그런 성향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신뢰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사랑을 잘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몸의 성장이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진 다음에 사랑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보다는, 어, 좀 어떤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받고, 음, 내 몸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어, 그런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여자는 너무 아기 때 이렇게 임신을 하거나 그런 경우면 어, 그런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몸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해도 안전하게 사랑하고 이런 방법들을 더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그런 상식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찾아봐도 되고 어렸을 때 그런 성교육 동화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들려줘서 키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만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어른들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말해도 괜찮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이한테 사랑을 다 줘서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보면 거의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느냐,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이 부분에서 상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랑을 하면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부모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미리 받아보고 좀 엄마 아빠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요즘엔 막 키즈 카페도 있고 여기 조그만 애기들이 자라면 이렇게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잘 모르면 그런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 엄마 아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 제도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입식 교육으로 막 무조건 암기하고 그렇게 막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고 학원에서 막 12시까지 있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짜로 공부를 좋아하고 그러면 공부를 해서 그 분야로 학자가 되면 좋고, 공부보다는 다른 예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술이나 다른 부분을 잘한다면 잘하는 부분으로 그런 능력들을 개발해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과 지혜와 인성은 다 다른 영역이라서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마음가짐이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지혜로운 아이,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 엄마 아빠의 인성이 바른 사람이어야 아이를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미 지혜롭고 현명하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 오류에 빠진 어른들의 생각보다 아이들의 생각이 훨씬 맑고 투명하고 그 어떤 물들지 않는 직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 시각이 훨씬 더 냉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의 의견과 감정들을 존중하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존중받는 아이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존중들을 받고 자랐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또는 선생님, 또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그런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는 다 한 가족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또 특히 온 세상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밥을 못 먹어서 힘든 아이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들은 굶는 아이가 없도록 좀 지지해주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밥을 굶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나이 들어서 막 폐지 주우면서 고생하고 밥도 못 드시고 이런 그런 어떤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다양한 그런 밥차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뭐 노인정에서도 얼마를 내면은 밥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5만 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경로당 같은 데에도 가셔서 친구들을 만나고, 요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그런 거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러면서 좀 즐겁고 활력 있게 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냥 산에 가니까 예쁜 강아지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강아지랑 인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이 차를 조립해가지고 오르막길인데 막 차가 엄청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고, 또 잠깐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다가 인상이 엄청 좋으신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전화번호 물어보셔서 드렸는데 인상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도 카페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삶의 지혜나 이런 부분을 들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 엄청 작은 슈퍼가 있거든요. 진짜 조그만해요.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라면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두부도 있고 뭐도 있고 라면, 과자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있을 게 다 있네요. 그랬더니 그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슈퍼 근처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뭐 이렇게 오래 되셨다고. 오래 계셨는데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면 또 그렇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동네 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도 진짜로 진실되게 그렇게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나 그런 부분이 달라졌어.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친구일 것 같고 그 친구가 불편함을 겪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지켜주려고 하고 더 배려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이래서. 근데 그 어떤 부분들을 모르는 척 하면서 이면교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의 어떤 감정을 그렇게 투사하면서 즐기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비겁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뭐 뭔가 어떤 사실들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다 투명한 성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건 솔직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 그때는 이제 끝까지 들어주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저의 사생활이나 저의 어떤 그런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너무 사생활 침해도 많이 하고 너무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안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권리를 침해할 그런 이유도 없고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무례함이나 어떤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을 겪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다른 특별한 재능들 때문에 말하지 못할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내가 그런 지나온 날들을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나를 위로하면 된다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고 어떤 어려운 순간들, 슬픔이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 시간들 안에서 뭘 배우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아픔을 많이 느껴봤다면 다른 아픔을 느낀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 누구보다 깊이 있게 위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하는 노래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또 여러분이 힘들었던 부분을 노래로 풀고 또 희망적인 노래를 쓰고 사랑에 대한 노래를 쓰고 평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평화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이 세상에 선물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각자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서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들이 때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사생활 침해적인 부분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늘 보고 있으니까 힘들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글로도 쓰고 영상으로도 남기고 그러면서 항의해 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나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서로 힘들면 안아주고 용기도 주고 공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런 만남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런 힘든 시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큰 존재다,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특별한 분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싫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말을 듣고 불편한 행동들을 보고 그러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내가 뭐 어두운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힘든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혼자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있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어두운 부분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다만 내가 그 상황과 그런 시간들을 견디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쳤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내가 많이 아팠구나,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의 상처들을 바라보고 그래도 잘 살아와준 나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러면서 아예 그 뇌의 세팅 자체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고 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기도 하고, 하루 중에 늘 감사한 걸 찾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사랑과 감사가 깃들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오늘 내가 누린 작은 행복들은 뭐가 있을까 늘 기억하고, 그렇게 또 저녁에 잘 때는 긍정적인 그런 확언들 감사기도 하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하루를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스스로 아이 나 참 대견하다, 잘 살았다, 멋지네, 사랑해, 그런 말 해주면서 나를 위로하고 또 나를 꼭 안아주고, 또 집에 있는 고민형이나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산 친구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면서 어떤 힘든 부분이나 슬픈 부분이나 스트레스 받은 부분들 모두 다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눈을 뜨는 아침에도 행복하세요. 안녕.